안녕하세요, 담임쌤입니다.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.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 뭐죠? 네, 세무조사입니다. 오늘은 공창규 세무사님 모시고 이전에도 한번 모셨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세무조사에 관련된 내용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. 네네. 이럴 때도 세무조사를 많이 하나요? 좀. 네, 실제로 이렇게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.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이제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고 네. 또 이제 또 심리적인 압박을 또 받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은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굉장히 크게 생기죠. 네, 네.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네. 이렇게 세무조사를 또 받게 되면은 자칫하다가는 이 사업이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쵸. 그런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지난 7월 22일 날 네.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. 네.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세무조사 이제 규모를 좀 감축하기로 하고 좀 납세자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래요? 보시다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전과 네. 코로나 시기와 이 세무조사 규모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러네요. 예, 당연히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네네. 국세청에서도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세무조사 규모를 좀 감축을 해줬는데요. 그렇군요. 예, 이번에 이제 22년도나 23년도 이후에도 네. 이렇게 이 세무조사 규모를 이렇게 뭐 꾸준하게 좀 그 감축을 하겠다. 네.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. 그래요. 네. 그러면 이제 뭐 안 하는 건 이제 감축을 하는 건데 네네. 일반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사업하신 분이나 자영업자나 또 개인도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네네. 또 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. 세무 당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딱 뭐 세무조사를 이 사람 해야겠다, 이 업체를 해야겠다 그런 게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뭐 네. 그렇다고 또 세무조사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이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네. 5일 뒤에 네. 또 이번에는 이렇게 좀 탈세자들을 이제 또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다. 또 이런 또 보도자료를 5일 만에 또 발표를 했어요. 그러네요. 실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. 이 결론은 이거죠. 그 탈세 가능성이 높은 이 조사 대상자들을 세부적으로 선별을 해서 이 네.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. 근데 유형까지 이렇게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어떤 이런 그 유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. 예,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싶은 그런 네.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네. 첫 번째 사례는 네. 이 학원 사례입니다. 학원이요. 예, 학원 사례인데 이 학부모 분들에게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 네. 이렇게 현금으로 컨설팅비를 달라 그러면은 학원비를 좀 깎아주겠다, 할인해주겠다. 예, 이렇게 해서 좀 그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한 것이죠. 예, 이렇게 유도를 해서 현금을 받아서 예, 그 돈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모으신 거예요, 이분이. 네. 물론 이제 그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산에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. 신고 안 되죠. 국세청에서는 이 그 학원에서 매출이 일어났는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알 길이 예, 없죠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학원장이 이런 그 현금 매출에서 탈세를 하면서 그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놨겠죠. 네. 근데 이렇게 이제 모아놨다가 여기서 이제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린 발단이 있습니다. 그래요. 그 발단이 바로 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요. 예, 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잡히게 됐습니다. 예,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학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이 많다 보니까 네. 소득 신고된 것이 좀 적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고 대비 부동산액이 큰 거군요. 너무. 그렇죠.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땐 소득 신고된 것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 학원장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니 네.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냐. 네.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. 예,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네. 뭐 당연히 이 학원장은 이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할 방법이 없잖아요. 마땅히 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네. 이 국세청에서 이 학원에 대한 그 현금 매출 누락을 의심을 하여서 네.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 학원의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된 사례입니다. 그래요. 이 학원장이 만약 그냥 그 현금을
그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네. 보관만 하고 있었으면은 사실 세무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. 알 수 없죠. 그런데 이 본인이 신고된 소득보다 어떤 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그래요. 확대가 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저는 사실 좀 더 좀 재미있게 그래요. 지켜봤는데요. 매일 새벽 저를 만나실 분은 요 아래 댓글 확인해 주세요. 네. 이 두 번째 사례는 대부업자가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네. 이 이자 소득을 받고 그 소득 신고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요.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이 대부업자가 그 자녀 명의 차명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을 받고 그 이자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인데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 사례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사례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이 대부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. 그래요. 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거든요. 대부업자의 배우자. 그렇죠. 이 대부업자의 배우자가 취득을 하였는데 네. 이 대부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. 네, 물론 이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네. 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겠죠. 그래서 이 배우자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보면 부부도 한 몸이잖아요. 또 네.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이혼할 때도 네, 판례 보면 대충 뭐 반맛이 또 날아갔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배우자가 뭐 남편 돈으로 샀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? 이럴 때? 네, 물론 이제 배우자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. 네. 네, 물론 이제 남편의 이 소득 발생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배우자의 내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. 그쵸, 그 네.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세법에서는 이런 배우자의 내조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실제 배우자의 많은 이제 도움이 그 남편의 소득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편한테서 이렇게 받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증여에 해당이 돼요.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뭐 그러면은 뭐 배우자 증여 공제가 이제 6억이나 되잖아요. 네. 뭐 그 6억 이하면은 뭐 증여세가 안 나올 것이고 네. 설령 이제 그 6억을 넘더라도 그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뭐 그쵸.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렇죠. 이게 뭐가 큰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. 저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이제 조문이 있어요.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조 제 41조에 나온 내용인데요. 네.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은 자금 조사 그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, 뭐 직계 비속으로부터 이 취득 자금을 증여받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이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이제 잘못 취득하게 되면은 이 남편의 사업장까지 그래요. 이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뭐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남편 사업장까지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건 네. 너무 이렇게 좀 폭넓게 하는 거 아닌가요? 세무조사를 좀 너무 남용한다랄까? 네네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물론 이게 배우자가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남편의 사업장까지 이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남용일 것처럼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무처리 규정에 이렇게 그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세무조사 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가족 한 명이 이 부동산 취득을 잘못한다면은 정말로 이 온 가족 그 세무조사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무서에서도 한 개인 또 한 세대 한 기업장의 어떤 돈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네네. 그보다 굉장히 초과되는 무언가를 이제 쓰게 되면 네.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. 쉽게 얘기해서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모든 전산망이 이제 이 세무서에서는 그냥 손바닥 없이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이든 또 기업이든. 앞으로 이 세무조사의 어떤 방향, 진행, 뭐 이런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좀 더 세질까요? 아니면 좀 더 넓게 개개인까지 다 해갈까요?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네, 이 세무조사 전체 건수 자체는 아마 축소가 될 것입니다. 그래요. 지금 현재 너무나 이제 그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 자체는 이 건수가 축소가 될 것이지만은 반면에 이제 그
그 세무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예, 결론적으로는 이 선별을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도 어떤 이 세무조사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예, 그런데 이렇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업장 세무조사를 확대를 하는 것은 네.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 탈세 혐의가 있으니 그렇죠. 네. 이 조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무조사의 그 진행 방향이 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예,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. 네.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사실 이 경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예,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가급적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은 10억 이상이면. 네,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상속세 세무조사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뭐 저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다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예 이런 조사를 받든 안 받든 문제가 되지 않게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